오늘 이야기는 몸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가게 알바생에게 멸시당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작은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2달, 나는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손님들은 늘 그렇듯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줄을 섰다. 지루한 일상이 이어질 때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멀리서도 그의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였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본 순간 내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썩은 고기 냄새처럼 역한 악취가 풍겨왔다. 그는 천천히 편의점을 둘러보며 물건을 골랐다. 내내 코를 막는 것이 예의가 아니란 걸 알았지만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찡그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무슨 냄새야? 여기까지 맡아주네. 관리도 안 하나 봐.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집어 계산대로 왔다. 그는 작은 우유팩 하나와 간단한 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얼마요? 그가 내민 지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돈을 받아들고도 손가락이 더럽혀질까 걱정하며 얼른 계산을 끝냈다. 5,000원입니다. 응, 여기. 돈을 내밀던 그의 손에는 심하게 부어오른 흔적과 상처가 가득했다. 나는 그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엔 목욕하고 오시는 게 좋겠네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다.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끝에 후회가 스쳤지만 다른 손님들의 눈치와 그 냄새를 견디기 어려웠다. 노인은 말없이 계산대를 떠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무거워 보였다. 그날 이후로 그 노인은 매일같이 편의점을 찾아왔다. 그의 냄새는 여전히 견딜 수 없었고 손님들은 하나둘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저 손님 좀 못 오게 할 수 없나요? 알바생이 관리 좀 해요. 나는 점장에게 말을 꺼냈다. 저 노인분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절은 어렵지. 냄새가 문제가 된다고 손님을 내쫓으면 우리 쪽이 불리하니까. 그날 이후 나는 최대한 그를 무시하기로 했다. 그가 오더라도 짧게 계산만 하고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는 늘 고개를 젓는 손님들로 가게가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존재는 우리 편의점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그림자 같았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고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냄새는 더 심해졌다. 손님들은 더 이상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들여요? 여기 다시는 안 와. 그는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오지도 않았다. 대신 뜨거운 라면이 끓는 코너 앞에 앉아 비를 피하며 몸을 떨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르신, 여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 불편해하시니까 나가주세요. 노인은 나를 바라보며 힘겹게 일어섰다. 나도 손님인데 잠깐 앉는 것도 안 되는 건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공공장소예요.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가 힘없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무리가 노인을 향해 비웃기 시작했다. 썩은 내 할아버지다. 진짜 냄새 죽이네. 하. 나는 그 상황을 막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통쾌함마저 느꼈다. 어쩌면 그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오던 단골이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부재가 신경 쓰였다. 그 후 지역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다. 빈민가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 자택에서 사망. 시신 발견 당시 악취가 진동의 주민들 신고. 나는 얼어붙었다. 신문 속 노인은 바로 며칠 전 내가 쫓아냈던 그 사람이었다.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는 피부암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병이 악화되며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다. 노인은 생전 길거리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조잡한 의약품을 만들어 나누곤 했다는 것이다. 집에서는 약병과 낡은 메모장이 발견되었다. 메모장 속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기사를 내려놓았다. 그의 냄새는 단순히 관리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상처와 희생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편의점에서 그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냄새가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역겨움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에게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외면했던 것은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가진 편견과 나약함 때문이었다. 그가 남긴 메모를 기억하며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그의 메모를 한 장 복사해 지갑에 넣고 다니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경고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나는 더 이상 냄새나 겉모습을 이유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인의 이야기는 나를 변화시켰다. 그는 냄새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냄새는 그의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가 받지 못했던 존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었다.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교훈으로 남았다.